저희 시장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 쪽에 좀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2차 전지는 반대로 투심이 좀 악화되는 모습,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한병화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힘을 못 쓴다. 네.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들.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영향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반적인 상황 좀 듣고 싶어요, 이사님.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산업이 맞기 때문에 네. 큰 그림을 보고 가자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이제 그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작년부터 내도록 이제 있어 왔는데 작년도에는 이제 일단 그 우려가 좀 많았었죠, 상반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에 이제 큰 랠리가 있었고요. 하반기부터서는 이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일단 먼저 원재료 가격이 빠졌죠. 네.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네. 지금 그런 판매 둔화가 성장의 둔화죠. 그러니까 뭐 역성장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모습은 유지되고 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난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보던 것들과는 달리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업체들의 가치가 이제 고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실적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면서 뭐 그런 지금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전기차 수요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그게 또 숫자로도 나오고 있고요. 뭐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도 실제로도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영향이 이제는 정말 숫자로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구나. 더욱더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월부터 또 국내 주식 순매수를 하면서 그 포트 중에 일부로 2차 전지도 좀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좀 근본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생각에 전기차 수요 약화, 생각보다 이 성장이 좀 느리다라고 있는 이 현상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사님? 그게 궁금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네. 정책의 후퇴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작년 초부터 제가 여러 번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보조금을 좀 축소를 생각보다 좀 빨리 하고 그리고 유로 7에 강력한 유로 7에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연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확대 정책에 있어서 예외 사항들을 두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 먼저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했던 연비 규제 그리고 연비 규제에 따른 페널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좀 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원래 예고했던 것보다도 1년 전에 예고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많이 낮아졌죠. 2030년, 32년 뭐 이런 전기차의 그 어떤 비중 목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강력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전기차 비중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니까요. 나와주면서 그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그러면 이제 좀 안도하게 하는 거죠. 빨리 전환을 해서 정부의 규제를 피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완성차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전기차 투자를 지연시킨다거나 좀 뭐 캔슬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돼야 됩니다. 업체들끼리 굉장히 강한 경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싼 전기차, 더 좋은 전기차를 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강력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에서 보면 40%가 이미 훨씬 넘었고요. 아마 한 3, 4개월 안에 5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사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인 거예요. 그러면 뭐 대부분 다 그럼 전기차 타지 뭐 이런 쪽인 시각들이 이제 형성되게 그렇게 메커니즘이 돼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은 그게 아닌 거죠. 아직 충분하게 싼 소비자들을 유인할 만한 저가차의 비중들이 없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노이즈도 이제 그 얘기잖아요. 25,000달러의 전기차 모델 2를 갖다가 출시하는 거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뭐 서로 반박하고 얘기가 네네. 많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저렴한 전기차를 갖다가 그 내놓는 게 그거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밸류 체인을 중국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싼 배터리가 없이는 전기차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유인할 수 있을 만한 가격으로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중장기적인 성장은 계속 하겠으나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자의 국가에 갖추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 뭐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침이 있는 가운데 아예 공표를 했어요. 8월 8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로보택시를 내놓겠다. 로보택시는 머스크가 좀 수년간 강조해온 프로젝트이긴 한데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자 없이 주행하고 택시 요금도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동력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는 있어서요. 테슬라 저는 같은 뭐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주가가 워낙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네. 좀 어떤 그 주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간 글쎄요 쇼맨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고밸류에이션을 이어 나가는 데는 물론 자율주행과 AI, 로봇 이런 이제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로보택시라는 것이 결국 이제 자율주행의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맞는데 반쪽의 흐름은 전기차 시장에 고성장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의 판매가 고성장이 계속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굉장히 높은 밸류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기차의 판매가 지금 꺾였잖아요. 예,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로 1분기가 처음으로 꺾인 거고 아마 2분기도 성장세를 보이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잘해야지 플랫 정도 또는 뭐 살짝 증가하는 정도 아니면은 뭐 대부분 아마 작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과거에 보는 뭐 한 3, 40%뭐 적어도 20, 30%의 성장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팔릴 만한 모델이 없어요 지금. 네, 뭐 사이버 트럭 같은 케이스가 팔리고 있다고는 하나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지금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투자들이 모델 2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내년 하반기에 예상대로 출시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선을 감안하면은 뭐 적당하게 밸류에이션 조정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만약에 모델 2의 출시가 진짜 그 로이터의 보도처럼 캔슬되거나 네. 또는 의미 있게 늦어진다면 우려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래가 밝다면 지금 현재 레벨 또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국내 이제 소재 부품 업체들을 네. 보면 이미
가치가 주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좀 어렵지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해서 좀 긴 시각으로 보고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건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많은 이제 업체들이 뭐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많아진 상태이죠. 괜찮으나 이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 또는 뭐 일부 뭐 신생 셀 업체들도 있고 또는 뭐 일부 뭐 전해액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약간 팬덤에 의한 매매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져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지금도 굉장히 가격이 아직 높은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을 따지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의 PER이 대부분 다 10배대예요. PER이.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내년 실적과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비싼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양극재 업체들 해외 업체들도 다 깨졌기 때문에 조금 비싸봐야 한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 실적은 실적대로 나빠졌는데 주가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지만 그거는 약간 착시예요. 다른 나라의 전기차 관련 소재품들이 다 급락을 할 때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상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절대적인 시가총액 수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 비쌉니다. 웬만한 우리 양극재 업체들 뭐 선도업체들은 뭐 20조가 넘어가고요. 뭐 이런데 다른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면 뭐 시총이 비싸봤자 우리 양극재 업체들의 절반 수준, 뭐 또는 대부분 한 3,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 근데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이머징 시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장에서는 우리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유럽의 업체들도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성장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죠. 투자하실 때.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싼 네, 밸류에이션 양극재 그러니까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추정치들이 있고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이제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급락을 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을 정상적인 실적으로 보면 안 되죠. 올해는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실적상으로는 바텀을 치고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할 건데 내년 정도 또는 아주 좀 반대하게 대하면 2026년 정도의 애널리스트의 추정 실적을 보고 그 평균이 해외 업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맞는데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그렇다고 과도한 프리미엄이 지금처럼 형성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가의 하락 여지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님께서 지금 쓰신 두 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목표 비중 계획 대비 하향, 그리고 유럽 2월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라는 제목의 보고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여기 있어서 몇 가지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뭐 차트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뭘 좀 볼까요, 이사님? 글쎄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 목표라든지 미국의 정책 미국의 이런 부분들 한번 미국의 볼까요? 판매 추정치 하향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고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목표 비중 하향이라는 보고서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띄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연비 규제를 통해서 네. 완성차 업체들한테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바이든 정부가 예상을 했던 전기차의 신차 중에 비중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비중이 있는데 원래 2032년 기준으로 67% 정도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비중 자체가 거의 그 하이브리드를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최대로 감소시키면 한 절반 정도로 30%대로 낮출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뒤로 많은 업체들이 뭐 심지어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들을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저 차트는 그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가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런 목표치들을 낮춥니다. 그 계획 추정치들을. 그래서 미국 같은 케이스는 테슬라의 판매 부진하고 그다음에 포드가 또 그 공장 건설을 연기를 했죠. 네. 일부 SUV하고 그 대형차에 대해서 한 1, 2년 정도 연기를 했고요.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지금 추정치를 하향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저기에는 GM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올해 미국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추정치가 전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 성장입니다. 근데 지금 1, 2, 3월의 숫자는 그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GM도 계속 지금 신모델이 추가가 되긴 하고 있고 현대도 이제 신규 모델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좋을 거는 같아요. 좋을 거는 같은데 출발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인데 테슬라가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업체들이 아무리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부진했고요. 독일 같은 케이스도 지금 2개월째 그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 뭐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다 보니까 독일이 부진하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독일 정부에서 계속 그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EU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입법화를 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입법화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또는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를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네. 특히 독일은 연정, 연합정부 격인데 그 연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EU 선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나이스한 시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양극재 주가 면에서 레벨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앞서서 말로써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차트를 그래프를 보면 분기별 국내 양극재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 네. 네. 참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3사 이제 배터리 판매량도. 네. 그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납품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고객사들한테 수출해서 양극재가 이제 그 매출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청을 통한 이 양극재 수출 물량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양극재 업체들의 앞으로 이제 현재 실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분기별로 국내 양극재 수출이 작년 4분기에 급감을 했죠. 급감을 했고
올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작년 1분기 대비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죠.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이런 상태는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아직도 계속 크게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최근에 이제 물량까지도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양극재 종목들이 상반기에 피크를 치고 하반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신 이유가 양극재 종목들에 대해서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이거는 어떤 전기차 수요나 이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만 하면 양극재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갈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기대감. 아직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물량이 아직도 작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고요. 그건 뭐 당연하죠. 전기차에 대한 성장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높으면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양극재 재고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 실제로 팔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속도가 둔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양을 확 줄이게 되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2분기까지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3, 4분기는 이제 회복은 어느 정도 할 거는 같아요. 뭐 리튬 가격의 하락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멈춘 상태이고, 그러나 이제 리튬 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뭐 급상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중에서 전기차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따라가는 데는 중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유럽과 미국이 워낙 별로 생각보다는 성장 속도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떤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이렇게 조정할. 네. 잘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밸류션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피크일 때 실적이 있죠. 그 피크일 때 실적보다도 더 훨씬 좋아져야지, 더 좋아지면서 성장 속도가 높아져야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피크였다가 급감했다가 거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 반등을 보고 다시 예전에 어떤 그 고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비상식적인 것이죠. 옆에 국내 셀 3사의 배터리 판매량은 이건 상승으로 이거는 이제 보이니까요. 국내 셀 3사의 배터리 네. 판매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3월 달에도 아마 상승은 한 거는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 어쨌든 우리 업체들이 전부 셀 3사에 납품을 하잖아요. 셀 3사에 납품을 하는데 배터리의 용량의 증가는 있었는데 우리 업체들의 양극재 판매는 감소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단 말은 우리 셀 3사들이 한국의 양극재뿐만 아니고 다른 양극재, 특히 이제 중국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우리의 경쟁사들의 양극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네.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세 이런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좀 밸류가 여전히 높다. 그런 몇몇 양극재 종목, 기업에 있어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어떤 시장이 굉장히 큰 축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흔들린다는 건 사실 좀 시장 전반적으로도 투심에도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좀 전략을. 예, 네. 뭐 워낙 이제 네. 배터리 관련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그렇죠.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배터리 시장이 좀 살아나야지 국내 뭐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좀 올라올 건데 시기나 기준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업황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오는 시점은 하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폭의 문제죠. 네. 이게 얼마나 과거처럼 좀 의미 있게 확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묘하게 이제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걸려 있고 유럽도 사실은 선거가 있는 상태잖아요. 선거 이후에는 정책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될지. 근데 저도 그렇지만 모든 전기차의 투자가들의 지금 그 예상은 기존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런 추정치는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기존에 트럼프는 이미 지난 1기 때 당선되자마자 연비 규제를 거의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년 동안 역성장을 했거든요. 아주 크게 보면 친환경 정책의 전반적인. 예, 네. 특히 이제 전기차 정책 쪽이 그렇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럽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무조건 지금은 그 큰 그림 보고 사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불구하고 한 3, 4년 정도는 조금 시장이 안 좋겠지만 그 이후로는 트럼프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공백까지도 메울 정도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투자의 기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장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올해 내년에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또 양극재 업체들 주가 흐름 뭐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한병화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